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김지수라고 합니다. 직업은 국내 대기업에서 전략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가 이제 막 끝낸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와 동시에 통쾌함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넨 그날, 남편은 제 친정 동생이 묵을 방에 자기 여동생의 짐을 먼저 들여놨거든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말했죠. 여긴 이제 내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 살 곳이라고요.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그 말이 맞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가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지금의 남편,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박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경영학과 학생이었고 민우 씨는 제가 다니던 학교 선배였어요. 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유창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 저는 학교 성적도 좋았고 토익 점수도 높았고 각종 공모전에서 상도 여러 번 탔던 터라 주변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우 씨도 제 그런 모습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걸 좋아했죠. 저는 그런 그가 믿음직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운 좋게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공채로 들어갔는데 그해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우 씨는 저보다 1년 먼저 중소기업 영업부에 취직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같이 고기 먹으러 가서 제 합격을 축하하는 건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사귄 지 4년째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23이었고 민우 씨는 25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셔서 치렀습니다. 신혼집은 제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마련할 수 있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부모님께서 전세 자금 중 7할 정도를 대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저와 민우 씨가 모은 돈으로 충당했고요. 결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민우 씨는 저보다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들어왔지만 주말에는 꼭 데이트를 갖고 집안일도 같이 나눠서 했어요. 저는 회사 일이 재미있었고 민우 씨도 영업일이 잘 풀린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입사 2년 차가 되면서 시작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성과급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민우 씨의 월급이 그때 300만 원 정도였다면 저는 성과급을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민우 씨도 좋아했어요. 우리 가게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물건도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말했대요. 부인 덕에 잘 사시겠네요 라고요. 민우 씨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민우 씨는 처음으로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가끔은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누가 더 많이 벌든 같이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고요. 민우 씨도 그렇다며 웃었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요.
입사 3년 차가 됐을 때 저는 회사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 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할 책임자로 발탁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승진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제 꿈이 바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끄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민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축하해주기는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우 씨가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 하면 야근 많이 하겠네 라고요. 저는 당연히 많이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민우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도 집안일은 같이 해왔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죠. 민우 씨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도 영업 일 때문에 바쁜데 당신까지 그렇게 바쁘면 집이 엉망이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화가 났어요. 아직 아이 계획도 없는데 왜 벌써 그런 걱정을 하냐고 반문했죠. 민우 씨는 그냥 앞으로를 생각하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 아니냐고 했고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민우 씨는 제가 일만 생각한다고 비난했고 저는 민우 씨가 제 커리어를 방해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 씨가 먼저 사과했어요. 자기가 좁은 생각을 했다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미안하다고 했고요. 우리는 화해했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고된 작업 끝에 해외 지사와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회사는 큰 수익을 냈어요. 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입사 5년 차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9살에 팀장이 된 거예요. 회사 역사상 최연소 팀장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승진과 함께 연봉도 크게 올랐어요. 성과급까지 합치면 연봉이 거의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민우 씨는 그때 연봉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팀장 됐어 라고 외쳤죠. 민우 씨의 반응은 담담했어요. 아, 그래, 축하해 라고만 했습니다. 목소리에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승진 축하로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민우 씨는 늦게 왔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와인을 주문하려다가 민우 씨의 표정을 보고 멈췄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 이제 정말 잘 나가는구나.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응,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더니 민우 씨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과장 자리에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당신은 정말 승승장구하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 씨의 목소리에 축하가 아니라 질투가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 되면 우리 둘 다 좋은 거잖아. 민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만 좋은 거지. 나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마누라 덕에 산다는 소리나 듣고 살겠네.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우리는 부부인데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 했죠. 민우 씨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당신은 몰라. 남자가 마누라보다 못 벌면 뭐라고 하는지. 회사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심지어 집안 어른들한테서도 그런 소리 듣는다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우 씨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은 결국 우울하게 끝났어요. 집에 와서도 민우 씨는 계속 술을 마셔댔고 저는 방에 들어가 혼자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일한 게 잘못인가요? 승진한 게 죄인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민우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면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주말에 회사 일로 전화가 오면 짜증을 냈고요. 가끔은 제 월급 명세서를 보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아이를 낳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이 계획은 나중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민우 씨는 말했어요. 이제 당신도 팀장까지 됐으니까 적당히 하고 육아에 집중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회사 일만 하지 말고 가정도 돌보라는 거였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아이 낳을 때가 아니라고,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어요. 민우 씨는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언제 낳을 건데? 40대면 낳을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이보다 일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민우 씨는 더 심하게 변했어요. 술을 자주 마시고 들어왔고 제 직장 생활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일벌레라고, 집은 안중에도 없다고, 남편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았습니다. 민우 씨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민우 씨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저한테 시비를 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당신처럼 잘 나가는 여자를 둔 남편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아냐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동생 준호가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준호는 제 남동생인데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준호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곳에서 석사를 마치고 금융권에 취직했는데 운이 좋아서 큰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런던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준호는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옵니다. 올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저희 부부에게도 선물을 사오고요. 조카를 정말 예뻐해서 비싼 장난감도 많이 사줬어요. 준호는 착한 동생이에요.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민우 씨는 준호를 볼 때마다 불편해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준호가 선물을 많이 사오니까 민망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민우 씨는 준호를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작년 설에 한국에 왔을 때 일입니다. 준호는 조카한테 최신 교육용 태블릿을 선물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 거였죠. 저는 너무 비싸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준호는 조카 선물인데 뭐가 비싸냐고 웃으면서 줬어요. 민우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에 민우 씨가 말했어요. 당신 동생은 돈 자랑하려고 한국 오나 봐.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무슨 소리냐고요. 민우 씨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맨날 비싼 거 사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내 나라 버리고 외국 가서 돈 벌면 뭐해. 저는 화가 났어요.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가족을 생각해서 선물하는 건데 왜 그렇게 비틀어 생각하냐고 했죠. 민우 씨는 코웃음 쳤어요. 당신은 몰라. 남자 입장에서는 처남이 저렇게 잘 나가면 비교되는 거야. 나는 조카한테 그런 비싼 거 사줄 돈도 없는데 저 친구는 휙휙 사주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알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 씨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보, 준호는 우리 동생이잖아. 가족끼리 그런 걸 왜 비교해?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민우 씨는 준호 이야기만 나오면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준호한테 전화해도 인상을 찌푸렸고 준호가 보낸 사진을 보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동생이 잘 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오히려 기쁜 일이잖아요.
상황은 계속 나빠졌어요. 민우 씨는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셨고 저한테 하는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동생은 런던에서 잘 살고 당신은 팀장까지 했는데 나는 뭐야?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민우 씨가 힘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지난달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사업건으로 한국에 열흘 정도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약혼자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영국인 여자분이었어요. 준호는 내년 봄에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저는 기쁜 마음에 준호와 약혼자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서재로 쓰려고 했던 방인데 잘 안 쓰고 있어서 손님방으로 쓰기 딱 좋았어요. 저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침구도 사고 화장실에 수건도 새로 비치했습니다. 민우 씨는 처음부터 못마땅해했어요. 왜 호텔에 안 묵고 우리 집에 오냐고 물었죠. 저는 가족인데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열흘이나 있으면 불편할 텐데. 저는 괜찮다고 방도 따로 있으니까 서로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준호와 약혼자가 도착한 날 저는 회사를 조금 일찍 나와서 맞았어요. 약혼자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에밀리였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았고요. 저는 에밀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저녁은 제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한식을 만들었는데 에밀리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호도 오랜만에 누나가 해준 밥을 먹는다고 좋아했고요. 민우 씨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밥만 먹더라고요. 저는 민우 씨한테 눈짓을 했지만 민우 씨는 못 본 척했습니다. 식사 후에 준호가 저희 부부에게 선물을 줬어요. 저한테는 영국 브랜드 핸드백을 줬고 민우 씨한테는 고급 위스키를 줬습니다. 준호는 형부 술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웃으면서 건넸어요. 민우 씨는 그냥 고맙다는 말만 하고 받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준호, 에밀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도 하고 런던 생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중간에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했고 민우 씨도 출근했습니다. 준호와 에밀리는 서울 구경을 하러 나갔고요. 저는 일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어요. 동생이 와서 반갑기도 하고 에밀리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기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누나, 나 내일 호텔로 옮기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부가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민우 씨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죠. 준호는 대답을 피했어요. 그냥 우리가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준호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있어야 한다고 민우 씨한테는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누나, 어젯밤에 형부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형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거실에서 통화를 하더래요. 목소리가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대요. 형부가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준호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형부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처남이 와서 며칠씩 빈대 붙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까지 데려와서 내 집을 더럽힌다고요. 돈만 벌면 뭐하냐 개념이 없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민우 씨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준호는 제 동생이고 에밀리는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저는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절대 호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급하게 퇴근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민우 씨만 있었어요. 준호와 에밀리는 아직 밖에 있었고요. 저는 민우 씨를 마주 앉히고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친구랑 통화하면서 무슨 말 했어요? 민우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저는 준호가 다 들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민우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진짜로 불편하다고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손님들이 있으니까 신경 쓰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말했죠. 민우 씨는 코웃음 쳤습니다. 가족이면 뭐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민우 씨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데려오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집 돈 누가 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7할 내셨고 나머지도 내가 더 많이 냈잖아요. 민우 씨는 그 말에 더 화가 난 듯 했어요. 또 시작이네. 당신이 돈 많이 냈다는 거. 맨날 그 소리만 하는구만. 저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우 씨는 비웃었어요. 당신 동생도 마찬가지야. 돈 좀 번다고 잘난 척 하더니 이제 외국인까지 데려와서 자랑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민우 씨는 제 동생을, 제 가족을 진심으로 싫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민우 씨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뭐라고 물었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요. 민우 씨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좋아. 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가.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우 씨는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해봐. 나도 만만치 않아. 그날 밤 저는 준호와 에밀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요. 준호는 괜찮다고 누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준호와 에밀리는 호텔로 옮겼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민우 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동생까지 불편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요. 집 구입 자금의 대부분을 지수 씨 측에서 댔고 혼인 기간 중 수입도 지수 씨가 더 많았으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 측의 모욕적인 발언과 행동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걸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았어요. 민우 씨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는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안방을 혼자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의 동생 세아 씨한테서 민우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 씨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지켜봤습니다. 민우 씨는 전화를 끊고 황급히 나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세아 씨가 큰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세아 씨는 민우 씨보다 3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는데 직장도 자주 바꾸고 돈 관리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세아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오빠한테 돈 빌리는 걸 봤거든요. 민우 씨는 동생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면서 돈을 줬고요.
그런데 이번에 세아 씨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친구의 소개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수천만 원을 날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를 권유해서 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결국 세아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민사소송도 걸렸어요. 빚이 억 단위로 생긴 거죠. 시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대요. 세아 씨를 집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민우 씨는 동생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막으셨어요. 내가 감싸면 애는 평생 철이 안 든다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혼을 내야 한다고 하셨대요. 세아 씨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쫓겨났고 고시원에 들어가려 해도 돈이 없었어요. 결국 민우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오빠, 나 좀 재워줘라고요. 민우 씨는 고민했을 거예요. 저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동생까지 데려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우 씨는 결국 세아 씨를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모르는 차가 서 있었어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 짐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민우 씨와 세아 씨가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우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세아가 집이 없어서 잠시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죠. 민우 씨는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 내 동생이 여기 사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동생이 왔을 때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자기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오는 거예요. 세아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며칠만 있다가 나갈게요. 저는 세아 씨를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가야 한다고 말했죠. 세아 씨는 울상을 지었어요. 저 진짜 갈 데가 없어요. 민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동생은 호텔에 묵어도 되고 내 동생은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제 동생은 당신이 모욕해서 쫓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 동생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요? 민우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격. 내 동생이면 자격이 충분하지.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요. 남편 측 가족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민우 씨와 세아 씨는 방에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바로 제가 준호에게 내주려 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세아 씨, 짐 빼세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세아 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형수님, 제발요. 저 정말 갈 데가 없다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여기 살 자격이 없어요. 민우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동생을 내쫓아.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고. 당신 동생은 나가도 되지만 내 동생은 안 돼. 여긴 이제 내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 살 곳이야. 명심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민우 씨 앞에 던졌습니다. 민우 씨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안에 든 서류를 꺼냈어요.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 서류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 집 자금을 대주신 증빙 자료도 들어있어요. 당신 논리대로면 이 집은 제 지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모욕하고 제 가족을 쫓아낸 것이 유책 사유가 된다는 변호사님 말씀도 들었어요. 민우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제 동생을 욕하는 동안 당신 동생은 금융사기에 연루돼서 쫓겨난 주제에 제 집에 무단 점거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세아 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혼 소송이 지저분해지길 바라지 않는다면 세아 씨 짐 빼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도 조만간 나갈 준비하시고요. 이 집은 제 거예요. 민우 씨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세아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나 어떡해. 민우 씨는 한숨을 쉬면서 세아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짐 싸자. 여기는 안 되겠다. 두 사람은 짐을 다시 차에 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씨가 제 동생을 모욕한 일, 세아 씨를 무단으로 데려온 일,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까지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저는 아니라고, 시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민우가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시아버지는 내일 당장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우와 세아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니라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하시지만 엄하신 분이에요. 민우 씨도 시아버지를 무서워했고요.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더니 민우 씨와 세아 씨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저도 자리에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내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만든 거 다 알고 있다. 지수가 잘 되는 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인데 넌 질투를 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지수 가족까지 모욕했지. 민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고를 쳐서 이렇게 된 건데 형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게 말이 되냐? 형도 형이지만 너도 정말 철이 없구나. 세아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면 해라. 내가 민우를 설득할게.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애 양육비도 제대로 주도록 하마. 저는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민우 씨와 세아 씨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민우 씨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챙겨서 따라 나갔어요. 세아 씨도 울면서 나갔고요. 저는 그들이 나간 후에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민우 씨는 시아버지의 설득으로 합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받았고 아이 양육비도 민우 씨가 매달 제대로 주기로 했습니다. 민우 씨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고 끝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민우 씨가 쓰던 물건들을 모두 버렸어요.
새로운 가구도 사고 벽지도 바꿨습니다. 그 방, 제가 준호에게 내주려 했던 그 방도 다시 꾸몄어요. 이제는 정말 제 공간이 됐습니다. 준호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한국에 들렀어요. 이번에는 저희 집이 아니라 부모님 댁에 묵었지만 하루는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에밀리도 같이 왔고요.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어요. 이제는 아무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자유롭게 맞을 수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제 집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누나, 집이 정말 좋아졌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내 집이 됐으니까. 준호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누나, 그때 내가 호텔 가서 미안해. 제가 괜히 문제를 만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그 일로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에밀리도 말했어요. 지수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존경해요. 저는 쑥스러워하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고 민우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를 만나러 옵니다. 만날 때도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만 데리고 나갔다가 데려다 주고 가죠. 저도 굳이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요. 회사 일은 여전히 바쁘지만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집에 와서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없으니까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승진도 했고 연봉도 더 올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성공을 질투하지 않아요. 가끔 민우 씨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 제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결국 자격지심이 모든 걸 망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 민우 씨는 제가 성공하는 걸 견디지 못했어요. 제 동생이 잘 되는 것도 싫어했고요. 결국 그 질투심이 우리 결혼을 파괴했습니다. 만약 민우 씨가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줬다면, 준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혼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제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회사에서 더 성장하고 제 꿈을 이루면서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상대방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절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자격지심은 스스로를 파괴할 뿐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